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전문가분들과 함께 알아봅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박현민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먼저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짜잔! 나왔네요. 하나 바로. 디펜. 네, 하나 디펜스입니다. 기업명만 봤을 때는 이 하나그룹 계열사라는 거는 정확하게 알 것 같긴 한데 어떤 사업을 맡고 있는지 전혀 감이 안 오거든요. 자, 간략한 설명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하나디펜스는 하나그룹 내에서 방위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하나그룹의 계열사였던 건 아닙니다. 네. 대우그룹과 두산그룹을 거쳐서 2016년에 돼서야 하나그룹의 자회사가 된 것이죠. 네. 하나그룹의 계열사가 된 지는 정말 얼마 안 됐네요. 네, 기업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1980년대 군대 다녀온 남자분들이라면 아실 만한 그 K200 장갑차로 유명한 대우중공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이후 1997년에 외환위기를 거쳐 대우중공업이 해체가 되면서 건설기계 그리고 방산 부문이 대우종합기계로 분리가 되었고요. 독자법인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이 대우종합기계가 두산중공업을 통해서 인수가 되었고 두산인프라코어로 변형이 되었는데 두산그룹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2009년에 방산 부문만 두산 DST로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매각을 추진했고 이를 비로소 하나그룹에서 인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 하나그룹 안에는 이런 방산 계열사가 더 있지 않나요? 왜 또 한 곳을 더 인수를 한 걸까요? 사실 그 방산 사업은요, 큰 돈 벌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보상도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B2G 사업, 그러니까 B2G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정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딱 정해놨어요, 돈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큰 돈 벌려고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또 방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장 확대도 힘들고 무엇보다 정세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얘기지만은 말 그대로 이제 무기가 많이 사용돼야지만 사실 또 방산 사업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정서도 많이 따라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방산 사업에 뛰어들까? 또 한 가지 왜 하나가 방산 사업에 뛰어들까? 봤을 때는 역시나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상대로 무기를 판다는 얘기는요.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돈독해야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무기를 개발하면은 다른 무기까지 또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많은 기업들도 방산 사업을 하고 싶어하고 또 한 가지 하나도 이런 방산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다. 그래서 또 계속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방산 계열사기는 하지만 이 주력 제품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요, 뭐 유도무기라든지 탕약, 항법잔치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가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많이 아시겠지만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비행기 라인이겠죠. 뭐 항공기, 함정 엔진, 그다음에 예. 하나 디펜스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뭐 K9 자주포 대표되는 자주포, 그다음에 장갑차 이런 게 있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통신 레이더 이렇게 좀 각자가 다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방산 산업도 광범위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하나 디펜스하고 하나그룹 내 방산 계열사인 하나 지상방산하고 또 통합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건 또 어떻게 된 건가요? 네, 통합법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K9 자주포를 주력으로 하는 한화 지상방산 그리고 K21 장갑차와 비호복합 등 기동, 발사 체계가 전문인 하나 디펜스가 이렇게 합병이 되면서 네. 화력, 기동, 대공, 무인 체계 분야에 정말 특화된 종합 방산 업체의 위용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기업 하나 디펜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디펜스는 지난해 매출 이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서 우리 편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 회사가 이제 합쳐졌습니다.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따로따로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하나 지상방산 같은 경우는 17년도 한 매출을 봤을 때 한 4,700억 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한 474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디펜스 원래 있었던 하나 디펜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17년도 봤을 때 한 6,700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영업이익 한 354억 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년도 결산 보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18년도 충분히 1조를 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실제적으로 방산 부분 계열사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하나 방산 계열사 봤더니 기본적으로 지난 3년 동안 무려 성장률이 33.6%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0%씩 성장한 거군요. 하나 계열사, 그 방산 계열사들이. 그래서 하나에서도 기본적으로 방산 계열을 많이 밀고 있지만 정말로 조금 말 그대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합병 후에 이제 하나 디펜스를 볼 필요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그 2019년 1월에 이제는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였냐면 비전 앤 토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2022년까지 매출 2조 5천억 원 달성하자. 그다음에 25년까지는 매출 4조 원 달성하자. 이 목표치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캐치프라이즈를 하나 냈죠. 뭐냐면 신뢰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토탈 디펜스 솔루션을 제공하자. 말 그대로 포괄적 방위 솔루션을 제공하자. 그럼 이 캐치프라이즈의 3대 어떤 그 과제를 냈습니다. 뭐냐면은 추진 전략인데 첫 번째가 글로벌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자. 두 번째, 시너지를 활용한 신규 시장 진출하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미래 무기 선도하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어떤 추진 전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는 취준생 분들이잖아요. 여기에 이제는 입사를 하셔서 이런 어떤 3대 전략에 한몫을 해주시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전형 때도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TMI 이슈 가이드는 그러한 기업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은 한화 디펜스입니다. 네, 먼저 하나 디펜스의 관련 이슈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 주시죠. 덩치 커진 하나 디펜스, 국방 예산 증가로 성장 기대. 이건 좀 긍정적인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런가 봐요. 자, 국방 예산이 좀 증가했나 봅니다. 하나 디펜스 입장에서는 희소식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2019년부터 23년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270조 7천억 원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국방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 무려 94조 1천억 원이 방위력 개선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방 예산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7.5%가 증가한 셈인데요. 한화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2025년까지 매출 12조 원을 잡고 있는데 국방부의 이 국방 예산과 맞물려 한화의 방산 부문 매출이 정말 빠른 성장세, 빠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호재 속에서 하나 디펜스는 어떤 사업 전략을 선보일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권 평론가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전략 첫 번째로는요. 역시 그 계열사를 통합시켜서 말 그대로 수출 컨트롤 타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사업이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는 계열사들의 팀, 말죠 프로젝트 팀이죠. 이렇게 모여서 수출을 한번 해보자 해서 머리를 맞댔다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게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한화 디펜스 인터내셔널 해갖고 보통 줄임말로 HDI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는 그 말 그대로 시너지 창출하자는 거죠. 방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출을 위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자. 왜냐하면 이제는 장기적인 목표를 정했을 때에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내수 시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수출이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봤을 때 방산 계열사, 하나 방산 계열사 해외 매출액이 현재는 11%입니다. 근데 이게 25년까지 31%의 목표를 잡았거든요. 그러면은 목표치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매진해야 되겠는데 한 기업에서는 힘드니까 말 그대로 인재들을 뽑아서 이렇게 이제 두뇌들을 뽑아서 TF팀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 이렇게 된 거고요. 사실 이 팀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해서 성과를 창출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부담감도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게 첫 번째 어떤 사업 전략으로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출과 더불어서 내수 시장도 좀 잘 챙기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뭐냐면 사실 방산 부분의 매출의 대부분은요, 역시 국내에서 일어나고요. 지금도 정부가 사실 하나 방산기업 입장에서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죠. 현금을 주는 어떤
하고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지상방산 뭐 같은 경우는 과거로 본다면은 K9 자주포 엄청나게 국가에서 샀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거고 또 한 가지 하나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동성이거든요. 장갑차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국가에서 구입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만 봐도 내수도 어느 정도 챙겨야 되겠다. 어떤 기본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좀 제가 정확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전략 제품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신규 수출 제품을 하는데 이 신규 제품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개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고객사들 말 그대로 각 나라의 정부의 입맛에 맞는 신규 무기 제품을 개발하겠다. 이런 어떤 전략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레이선과 보잉 등 이런 글로벌 기업과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합자 회사를 세워서 기본적으로 좀 글로벌하게 나아가겠다. 이런 전략도 세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시너지, 합병을 통한 시너지를 통해서 경영 효율성을 더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어떤 전략을 세웠습니다. 네. 네, 하나 디펜스가 올해 이 호재를 등에 업고 어떻게 도약을 해 나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디펜스 K9 자주포 방산 수출 효자 노릇 톡톡이라고 나와 있네요. 오. 저도 아직 군대를 아직 안 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자주포 응, 처음에는 자주색 폰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옷 색깔과 그러니까요. 비슷한. 자주색 폰줄 네. 알았는데 그렇네요, 진짜. 여러 가지 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폰인지 몰라서 좀 궁금하긴 한데. 저도 이거 K9 자주포 그 군대 가는 프로그램에서 봤던 것 같은 기억이 있거든요. 유명한 거 아닌가요, 이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K9 자주포라고 하면 사실 우리 육군 사병이라면 모두 알만한 지상 무기입니다. 네. 그게 아니더라도 미디어라든지 뉴스에서 많이 노출이 되어서 네. 일반 대중에도 약간은 낯익은 무기라고 예, 할 수 예. 있는데요. 이 K9 자주포는 하나 지상방산, 지금의 하나 디펜스죠. 이 하나 지상방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함께 10년에 걸쳐서 순수하게 국내 기술로만 독자 개발한 무기라는데 의의가 굉장히 큽니다. 네. 최대 사거리가 40km고요. 분당 최대 6발을 격발할 수 있는데 이 1000마력의 고출력 엔진이나 자동 변속기, 유기압 현수 장치를 장착하는 등 정말 이 산악 지형이 많은 국내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수출 효자 품목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K9 자주포는요, 2001년도에 처음 수출이 됐는데 지금까지 600문 이상이 이제 판매가 됐죠. 이게 네. 첫 수출 국가는 이제 터키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280문을 이제 수입하면서 예. 우리나라의 그 K9 자주포의 수출길을 좀 열어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폴란드, 노르웨이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유럽 국가에서도 실제적으로 사줬고요. 지금까지 K9 자주포의 총 매출액이 2조 4천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정말 팔았고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감이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의 그 방산기업 매출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일 종목 하나에 K9 자주포 하나에 그래서 정말로 단일 품목 중에서 최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정도로 이제 수출이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K9 자주포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해외에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가요? 뭐 간단히 말해서 요즘 말로 가성비가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K9 자주포의 경우 첨단 무기 체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이 가격이 합리적이란 요소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굉장한 인기 요인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금평롱아님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모 포탈 메인에 한 네. 장의 사진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뭐냐면은 K9 바지라에 탑승한 인도 모디 총리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K9 바지라가 뭐냐면 K9 자주포를 인도에 수출을 했는데 네. 인도 현지 용어로 이제는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지 용어로. 그래서 이게 이제 K9 바지라라 그러는데 인도의 어떤 지형에 맞게 이제는 개량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인도 총리가 그 위에 타서 이렇게 근엄하게 이렇게 찍힌 사진이 있었는데 저도 굉장히 좀 재밌게 봤었어요. 그래서 정말 수출이 됐구나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전략화 됐다는 거죠. 그래서 K9 자주포는요 우리나라 육군에서만 1000여 대 넘게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주포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술 개발한 다음에 바로 실전에서 판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전 경험도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상당 수준 자동화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제작할 수 있고 무엇보다 원가 절감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개발 당시부터
미국 표준화 시켰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군사력이 굉장히 크고요. 무엇보다 영향이 굉장히 높은데 미국 표준화, 그러니까 미국에 맞는 스탠다드에 맞췄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미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가에 팔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나토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에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에도 진출한 거거든요. 이게 K9 자주포가. 이런 점만 봐도 굉장히 좀 개발 단계부터 미래를 좀 앞서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군사 강국으로부터 공인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만 봐도요. 굉장히 그 시너지 효과가 크다. 그다음에 K9 자주포가 단순히 하나의 품목이지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군수 수출에 크나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하나 디펜스의 효자 품목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코너 살펴볼까요? 막간을 이용해 박현민 편집장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화 디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방위 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무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이슈 랭킹 만나보시죠. SF 영화에 보던 무기가 현실로. 미래 무기 베스트 3. 미래전은 착용형 로봇이 대세. 신개념 무인 로봇 빅독. 미래 핵심 무기 레이저. 네. 자, 1번 보면은 이 착용형 로봇 같은 거는 좀 영화에서 좀 몇 번 봤어요. 그리고 또 이 지금 베스트 3를 보니까 이 남자들의 로망이 다 이 무기거든요. 이 무기를 대해서 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빅독 있잖아요. 이 빅독은 딱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네 다리를 이용해서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좀 약간 군사용 로봇인데 이게 좀 커다란 개처럼 생겼다고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빅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로봇 또 몸체에 또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중심을 또 잡을 수 있고 우와. 또 성인 남자가 힘껏 발로 차도 안 넘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미끄러운 빙판 위에서도 균형 감각을 유지해서 넘어지지 않고 움직일 수 있고요. 맞습니다. 맞나요? 빅독 정확합니다. 네. 큰 개입니다, 큰 개.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이 운송용 무기인 빅독은 최대 181kg의 짐을 지고 정말 타인의 도움 없이도 24시간 동안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GPS를 통해 정확한 목적지를 찾아가기 때문에 특별한 조정 장치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니, 좀 손이 부족한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런 빅독이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미래 무기에 가장 현실화 가능한 것을 꼽자면 네. 바로 레이저가 유력하게 레이저. 평가된다고 해요. 레이저요? 네, 레이저는 영화에서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괴력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로 세계 각국이 정말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폭탄이랑 미사일과는 무기가 다르게 이 레이저는 정확하게 이 좁은 부분,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전에 사용할 때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 레이저의 경우에는 하나 디펜스가 정말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선두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착용형 로봇 같은 거는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칙 하면 달라붙고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이 모든 무기들이 영화에서 굉장히 SF 영화에서 많이 등장을 하죠. 이 웨어러블 로봇은 사실은 조금 더 재활 쪽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하체를 지지해주고 근력을 높여주는 착용용 로봇도 실용화를 정말 코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방위 산업에서도 정말 박차를 가하면서 전신형 웨어러블 로봇이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해당 로봇을 착용한 전투병은 최대 70kg까지 무게를 들고 이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40kg의 무게를 지고 시속 1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로 인간 자체가 무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인데요.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 디펜스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 로템이 웨어러블 개발 로봇 분야에서 정말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영화 아이언맨에서만 보던 그런 장면을 현실에서도 볼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우리 방산 기술이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나 디펜스의 이슈와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시죠. 한화 방산 계열사 중동 북아프리카 방산 시장 개척 나선다. 해외까지 진출을 하는 건가요? 북아프리카도 원하나 봐요. 아니 한화 방산 계열사가 중동과 아프리카 방산 시장의 영역을 뭔가 확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세한 내용 권 평론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방산 산업, 이제 글로벌 산업을 본다면 대외적인 어떤 환경을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현재 2019년도의 대외적인 환경 보면은 이제 경기 침체
반도체가 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러다 보니까 방산 쪽에 각 나라들이 좀 줄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이제 기회도 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미국 우선주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자체 방어력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기 체계를 조금 고도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이제는 기회 요소는 될 수가 있고 특히 아시아나 중동 쪽 같은 경우에는 영유권 분쟁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다음에 대테러 이제 테러에 대비하기 때문에 방산 산업이 이제 줄지만은 않다. 오히려 커지면 커졌지. 그래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체 방산 수출금으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대외적인 환경이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봤더니 기본적으로 16년 기준으로 산업연구원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방위산업 생산이 대비해서 이제 수출 비율이 한 13.6%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방위산업에 대비해서 한 13.6%만 수출하고 있다는 건데 해외 사례도 봐야 되잖아요.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진국들, 뭐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이제 방산산업 대비해서 수출이 무려 25%에서 75%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만약에 수출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좀 어느 정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방산산업의 이제 65%를 차지하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 디펜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매출액이 기본적으로 수출했던 매출액이 기본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한 16% 정도 줄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이 기본적으로 좀 줄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은 기회 요인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해도 굉장히 긍정적인데 첫 번째로 바로 기회 요인이 첫 번째 바로 중동 시장입니다. 중동 시장에서 최근에 그 하나그룹 방산 계열사가 카이로에 있었던 어떤 방사 전시회 이제 페어에 참여를 해갖고 나갔는데 기본적으로 왜 이집트에 갔었을까 봤을 때 이집트 같은 경우는 지중해를 끼고 있잖아요. 근데 해안이 있습니다. 그럼 해안에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건 역시나 방사포라든지 기본적으로 자주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중동 국가에도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런 또 기회 요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동남아시아 시장입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이 기본적으로 뭐 낙후돼 있다. 아니면은 말 그대로 좀 무기체가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데 그렇진 않거든요. 동남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경제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그 경제력에 맞게끔 무기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회 요인이 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시장이 5조 원, 말레이시아가 4조 원, 필리핀이 2조 5천억 등 그러니까 총 15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시장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방산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회 요소가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 뭐 인도네시아 타겟도 있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1차 타겟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 경제 구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어떤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러시아, 네덜란드, 미국에 의해서 4위에 정도 지금 랭크되고 있는데 이걸 점유율을 좀 더 끌어올리겠다. 이런 어떤 전략도 기회 요인도 되고 있다. 그 하나 디펜스를 좀 분석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 조금 이렇게 나갔을까라고 봤어요. 봤더니 쭉 많더라고요. 인도네시아 갔고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터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렇게 갔거든요. K9 자주포가 최근에 2018년도에 그 수출했던 게 바로 에스토니아라는 국가입니다. 그 유럽에 있는 국가인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K9 자주포 수출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열려 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현황을 좀 본다면은 K9 자주포 아까 말씀드린 K10 그 탄약 운반차 있어요. 그 탄약 운반차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니즈가 필요한 또 수출길이 열려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쟁 회사들이 어느 게 있느냐? 총 4가지 K9 자주포로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4개의 국가가 있는데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스라엘에 이제 자주포를 만들고 수출하는 기업이거든요.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나라들과 지금 경쟁이 붙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K9 자주포의 효율성이라든지 가성비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수출길이 굉장히 열려 있다고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현대 로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이 하나 디펜스가 현대 로템하고 비교가 굉장히 많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현대 로템이 일단 내수 시장을 이미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 디펜스가 이제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현대 로템이 이제는 그 차륜형 장갑차 이런 방산 시장을 우리나라에서 내수는 잡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 디펜스가 최근에 이제 개발을 하는 게 똑같이 개발했는데 신형 차륜형 장갑차가
기사가 나왔거든요. 어느 해 나왔냐면 그 타이곤이라고 이미 이 그 말레이시아에서 페어 때 이제 전시를 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똑같은 제품을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디펜스에서는 수출용이다. 수출 때문에 만들었다고 했는데 사실 뭐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셔야 돼요. 사실 같은 제품을 이미 그 현대 로템에서 우리나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내수 시장에 그걸 붙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저라도 내수 시장에 안 붙겠어요. 이렇게 좁은 내수 시장에 두 가지 제품을 놓고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 말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시장을 바라보고 사실 만든 거다. 그래서 이제는 수출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 말 그대로 뭐 현대 로템이 있기 때문에 디펜스가 못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아예 전략적으로 처음부터 이거는 뭐 내수 시장에 싸워서 치고받고 싸울 필요 없다. 수출로 이제는 먹고 살겠다라고 전략적으로 만든 무기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하나 디펜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지원 직무는 구매 물류직 지원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이 관련 기업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별 남성이고요. 나이 만 24세, 전공은 경영학과입니다. 학점은 3.24고요. 언어는 오픽 IH 레벨 가지고 있고요. 또 대내외 활동은 2018 아시아 경제 청년 취업 아카데미 글로벌 비즈니스 수출입 실무 과정 연수. 네, 오늘의 주인공은 이력서가 비교적 간단해 보입니다. 네, 편집장님이 보시기에 오늘 지원자의 프로필 중에서 이 기업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굉장히 정직한 이력서인데요. 최근에 이제 대외 활동이나 뭐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봤을 때 이력서를 봤을 때 사실 기준치들만 전공, 학점, 언어 이런 거는 기준치만 넘어가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대내외 활동인 건데 네. 대외 활동을 위한 대외 활동, 뭐 이력서 한 줄을 위한 대외 활동보다는 이렇게 나는 실무적인 일을 했다. 그런 연관성을 강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글로벌 비즈니스 수출입 실무 과정 연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면 가성비라고 하죠. 2인분 같은 3인분 달라고 하잖아요. 그 신입 모집인데 신입 같은 경력. 경력 같은 신입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실무 경험이 있다는 것을 좀 더 강조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러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